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지더군요. 창밖은 아직 어두운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싱크대 앞에 서니 오늘 할 일이 머릿속에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김치 담그고 장조림 만들고 멸치볶음도 해야 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배추를 씻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하루가 온통 아들 생각뿐이 된 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민수는 제 전부였어요. 혼자 키운 아들입니다. 그 아이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 졸업시키는 게 제 삶의 전부였죠.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서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염이 또 도진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이 정도 아픔쯤이야. 민수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가 더 걱정이었어요. 며느리 소정이는 은행원이라 바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죠. 민수도 회사 일로 항상 정신없고요. 그러니 제대로 된 밥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졌을 게 뻔했습니다. 점심때쯤 장조림을 다 끓였습니다. 간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이 냄새만 맡으면 학교에서 뛰어오던 게 생각났습니다. 엄마 오늘 장조림이지 하면서 환하게 웃던 얼굴. 이제 그 아이도 38입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째예요. 손자라도 보면 좋으련만 아직 소식이 없더군요. 민수한테 물어보면 때가 되면 생긴다고만 하고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반찬을 다 식혀서 통에 담았어요. 김치 2통, 장조림 1통, 멸치볶음 1통. 가방 2개에 가득 담으니 제법 무거웠습니다. 이걸 들고 지하철을 타야 했어요. 민수네 집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갈아타기도 2번 해야 했고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기운이 났거든요. 반찬을 챙기면서 소정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들를 테니 집에 있냐고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소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라 통화가 좀 어려워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니 차갑다기보단 무심한 느낌이랄까. 그냥 문자 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서운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라도 물었는데 요즘엔 통화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한테 전화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아들도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기 싫었거든요. 그냥 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올까 생각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일 거예요. 민수가 결혼하고 이사 갈 때 제가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해뒀거든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혹시 바꿨을까 싶었지만 아마 그대로일 거라 믿었어요. 저녁 무렵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2개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숨이 찼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 정도야 뭐.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민수도 이 노을을 보고 있을까요?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못 보겠죠. 그 생각을 하니 또 마음이 짠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겨우 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니 다리가 저렸어요. 하지만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걸 들고 서 있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요즘 어떻게 지낼까? 소정이랑은 잘 지내고 있을까? 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은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작년 추석 때였던 것 같습니다. 민수네 집에서 차례를 지냈는데 둘이 대화를 거의 안 하더군요. 소정은 부엌에만 있고 민수는 거실만 있고 뭔가 어색했어요.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혹시 싸웠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눈엔 뭔가 금이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제가 아들한테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락을 좀 줄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들르려고 했죠. 하지만 반찬 걱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민수네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골목길을 걸었어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민수네 동이 저 앞에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망설여졌어요. 미리 연락하고 올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역시나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어요.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신발을 벗으면서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컵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역시나 제대로 안 치우고 사는구나 싶었죠. 며느리도 바쁘고 아들도 바쁘니 집안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겠죠.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통들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과연 제 예상이 맞았어요. 이러니 제대로 먹을 리가 없지. 반찬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걸레를 꺼내 식탁을 닦기 시작했어요. 컵들을 설거지통에 넣고 물을 받았습니다. 이왕 온 김에 청소라도 좀 하고 가야겠다 싶었죠. 거실을 쓸고 소파 위 옷들을 개어서 방에 넣어뒀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걸린 옷들도 접었어요. 일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뿌듯했어요. 아들이 깨끗한 집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부엌 싱크대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삑삑하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민수가 퇴근했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소정이가 먼저 들어온 걸까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황급히 싱크대에 놓았어요.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몇 초가 지났을까요? 다시 삑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나 봐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도둑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이 아파트는 경비가 철저한 곳이니까.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히는 소리.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현관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아들이나 며느리가 들어온 거겠죠.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용히 거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현관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신발장만 덩그러니 서 있었죠. 이상하다 싶어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복도를 살짝 내다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옆집 소리였을까? 고개를 저으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그릇들을 닦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었죠.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를 빨았어요.
물기를 꽉 짜서 걸어뒀습니다. 이제 슬슬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또 혼자겠죠. 텔레비전이나 보다가 잠들 겁니다. 요즘은 매일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가방을 챙기려고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다시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삑삑삑 3번.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문을 바라봤어요. 누가 들어올까 궁금했죠. 민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수야.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제 얼굴을 보더니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세 역력했어요. 놀랐구나 싶었죠. 미안해. 미리 연락하고 올 걸 그랬지.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왔어.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잘 먹어. 민수는 신발을 벗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혹시 제가 무단으로 들어온 게 기분 나빴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결혼한 아들인데 사전 연락도 없이 들어왔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부턴 꼭 연락하고 올게.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수 뒤로 누군가 더 들어왔습니다.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남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쳤을 때 남자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누구지? 며느리 소정이가 아니라 낯선 남자라니. 민수가 급히 말했어요. 엄마 이쪽은 회사 동료 준호입니다. 이준호예요. 준호라는 남자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긴장한 걸까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라면 왜 집까지 같이 온 걸까? 회식이라도 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둘 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말을 이었어요. 업무 관련해서 집에서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같이 와서 작업 좀 하려고요. 그렇구나. 그럼 방해하면 안 되겠네. 저는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만 갈게. 늦었으니까 저녁 잘 먹. 현관문을 열려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저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민수는 준호를 힐끗 쳐다보더니 제게 말했어요. 그냥 가시지 말고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어차피 반찬도 갖다 주셨는데. 같이 먹어요.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민수를 봤어요. 뭔가 둘 사이에 눈빛 교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서로를 쳐다보는 걸까? 아니야, 괜찮아. 너희 일 바쁠 텐데 엄마가 방해하면 안 되지.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희 작업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렇죠, 준호 씨. 민수가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요. 어머님 식사하고 가세요. 목소리가 여전히 떨렸어요. 왜 저렇게 불편해할까?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마지못해 가방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럼 간단하게라도 먹고 갈게. 민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준호는 거실 쪽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더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수는 부엌으로 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동료라면서 왜 이렇게 편해 보이는 걸까? 집 구조를 훤히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소파에 앉는 모습도 마치 자기 집처럼.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보면서 가끔 민수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고 있었죠. 엄마가 해온 장조림이 보였어요. 민수가 그걸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둘을 번갈아 보면서 관찰했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랄까. 공기가 무거웠어요. 준호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민수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 저만 식탁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상황.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더군요. 민수야, 소정이는 언제 와?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 소정이요. 오늘 야근이에요. 늦게 들어온대요. 그렇구나. 요즘도 바쁘구나. 내 은행이 바빠서요. 민수의 대답이 짧았어요. 더 이상 며느리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죠.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다녀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복도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묻지도 않고 곧장 가더군요. 역시 이상했어요. 처음 온 집이라면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수와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민수는 밥을 푸고 있었죠. 엄마, 밥 드실래요? 응, 조금만 먹을게. 민수가 밥그릇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왔어요. 장조림, 멸치볶음. 제가 오늘 만들어 온 것들이었죠. 민수가 젓가락을 건네며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으니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민수, 엄마. 요즘 회사 일 많이 바빠. 아, 네, 좀 바쁘긴 해요. 그 친구 준호라고 했지. 자주 같이 일해. 민수가 잠깐 멈칫했어요. 가끔요. 같은 팀이라서요.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죠. 민수가 준호에게도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같이 드세요, 준호 씨. 아, 네, 감사합니다. 준호가 식탁으로 왔어요. 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기 시작했죠.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렸어요. 저는 김치를 집으며 준호를 슬쩍 봤습니다. 준호도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치자 준호가 황급히 시선을 내렸죠. 왜 저렇게 불편해하는 걸까? 그냥 회사 동료인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민수를 봤어요. 민수도 밥만 먹고 있었죠. 평소 말이 많은 아이가 오늘따라 조용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밥을 반쯤 남기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잘 먹었다. 이제 정말 가봐야겠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써요, 엄마. 였잖아. 너희도 일해야 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따라 일어났어요.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민수가 따라왔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죠. 엄마, 다음에 또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연락해. 밖으로 나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광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둘의 어색한 태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너무 자연스러운 준호의 행동, 그리고 며느리 소정의 부재.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아들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소정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본 장면이 계속 신경 쓰일 거라는 거. 밖으로 나오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저는 코트 깃을 여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장면만 떠올라. 민수와 준우. 둘이 함께 집에 들어오던 모습.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단순히 회사 동료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죠. 소정이는 지금쯤 집에 들어갔을까? 민수는 준호와 일을 마쳤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제 일이 자꾸 떠올랐죠. 민수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괜히 오지랖 넓은 어머니로 보일까 봐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엔 제가 반찬을 갖다 주면 꼭 문자라도 했거든요. 고맙다고, 맛있게 먹겠다고. 그런데 이번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무단으로 집에 들어간 게 기분 나빴을까? 아니면 준호 앞에서 민망했을까?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소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죠. 소정아, 무슨 일이야? 저 혹시 지난주에 집에 다녀가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어? 냉장고에 반찬이 있길래요. 민수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다녀가셨다고. 그랬구나. 저는 대답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소정이 목소리에서 뭔가 느껴졌거든요. 불편함이랄까, 서운함이랄까.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오시면 좋죠. 소정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다음엔 꼭 연락할. 네, 그럼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움받는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았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서로가 불편한 걸까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반찬 잘 먹고 있어요. 고마워요. 짧은 문자였어요. 평소 같으면 전화를 했을 텐데 문자만 달랑 보내다니 뭔가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또 만들어줄게. 하지만 민수는 읽은 표시만 남기고 답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배추를 샀어요. 또 김치를 담그려고요. 민수가 좋아하니까. 제 돌아와 배추를 절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꼭 연락하고 가야겠다고. 소정이 말대로 미리 약속을 그래야 서로 불편하지 않을 테니까. 김치를 다 담그고 나니 사흘이 지났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죠.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인가 싶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김치 담갔는데 갖다 줄까?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2시간, 3시간. 밤이 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바빠서요. 다음에 받을게요. 거절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김치통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민수 주려고 담근 김치. 이제 누구한테 줘야 할까요? 혼자 먹기에 너무 많았습니다. 문득 결심이 섰어요. 그냥 갖다 놓고 와야겠다고. 연락 안 하고 그냥 가서 냉장고에 넣어도. 아들이 거절해도 어머니 마음은 전할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오후에 집을 나섰습니다. 김치통 2개를 가방에 담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민수네 집으로 향했죠. 이번엔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니까.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그냥 김치만 두고 오면 돼. 아들 얼굴 안 봐도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군요. 삑삑삑.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러면 아무도 모르게 김치만 두고 갈 수 있으니까.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 2개.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민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준호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또 준호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함께 있었는데 오늘도 일하러 온 건가요? 저는 조용히 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살짝 내다봤어요. 거실 소파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 너무 가까이. 민수가 뭔가를 말하며 웃었어요. 준호도 따라 웃었죠. 둘 사이의 거리가 이상하게 가까웠습니다. 보통 남자들끼리 저렇게 붙어 앉나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이질감. 민수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다정했습니다. 친구 사이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회사 동료의 미소도 아니었죠. 그건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어요.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죠. 벽 뒤로 바짝 붙었어요. 민수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료수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마셔. 민수가 준호에게 건넸죠. 고마워.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둘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어요. 거실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보고 있었죠. 준호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쥐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현관으로 돌아왔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죠. 삑 하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왔죠. 복도에 섰을 때 뒤에서 문이 열렸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민수가 따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손을 뻗었지만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울면 안 돼.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본 게 뭔지,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5번, 6번. 저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벤치를 발견하고 주저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렇게 맑은 날에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어두운 걸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멈춰 선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준우를 보며 웃던 얼굴, 손을 잡고 있던 모습, 전부 제 아들이었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평생을 바쳐서 길러낸 그 아이가.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방 속 김치통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 김치는 누구한테 줘야 할까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정신없이 지하철을 탔고 정신없이 걸었죠. 집 앞에 섰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치통이 덜커덕 소리를 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었어요. 전부 민수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죠.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어디세요? 엄마 걱정돼요. 제발 연락 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주르륵 흘러내렸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슬퍼서 우는 건지,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막해서 우는 건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수였죠. 받지 않으려다가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 다행이다. 민수가 안도하는 소리를 냈어요. 엄마 오늘 왜 그렇게 가셨어요? 말도 안 하시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혹시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봤다는 걸. 아니. 저는 부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봤어.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말해주세요. 뭘 보셨는지. 보지 않았다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죠.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럼 저 내일 찾아뵐게요. 아니, 오지 마.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바쁘잖아, 너. 회사 일도 많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 괜찮다니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소파 쿠션 사이에 던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민수 주려고 만든 것들. 이제 혼자 먹어야 하나 봐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더군요.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씻고 밥을 먹어야 했으니까. 부엌에 서서 밥을 지었어요. 혼자 먹을 밥 한 공기. 쓸쓸했습니다. 밥이 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민수일까요? 문 앞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민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준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왜 둘이 같이 온 거죠? 엄마 저예요. 민수가 인터폰 너머로 말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안에 계시죠? 차 소리 들렸어요. 알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까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민수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죠. 들어와.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둘이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어요. 차라도 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손님이 왔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니, 손님일까요?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물이 끓었습니다. 찻잔에 따라서 쟁반에 올렸어요. 거실로 갔죠.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셔. 민수가 찻잔을 들었어요. 준호도 들었죠.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마주보고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민수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응. 저 엄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야 했어요. 민수가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소개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뭐라고 말할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다른 문제였죠. 준호는 제 친구예요. 아주 오래된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말을 멈췄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저희는 연인이에요.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연인. 아들이 남자와 연인이라고. 저는 찻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엄마. 민수가 또 불렀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소정이는 알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작년에 말했어요. 그래서 요즘 사이가 안 좋은 거구나. 네. 소정이는 이혼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세상에 알려지는 게 무서워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엄마 말씀 좀 해주세요. 민수가 간청했어요. 뭐라도 말씀해주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더 무서워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민수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38살 어른이 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봤어요. 준호는 민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아, 맞다. 민수 아버지가 저를 보던 눈빛.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 준호가 민수를 보는 눈이 그랬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너희 배고프지? 민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밥 먹고 가. 만들어줄게.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죠. 장조림, 김치, 멸치볶음. 어제 민수 주려던 것들. 밥을 푸고 국을 끓였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밥은 먹어야 하니까. 상을 차려서 거실로 가져갔어요. 앉아서 먹어. 민수와 준호가 식탁으로 왔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셋이서 밥을 먹기 시작했죠. 침묵 속에서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가 장조림을 입에 넣었어요. 엄마,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알지? 네. 민수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는 아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도 밥을 먹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받지 못한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저는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 씨는 부모님이 아세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왜요? 무서워서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저를 미워하실까봐. 그래서 말 못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를 봤어요. 너는 엄마가 실망할까봐 말 안 한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엄마, 저 죄송해요. 좋은 아들 못 돼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실망한 건 내가 남자를 좋아해서가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요?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정이한테도 거짓말하고, 엄마한테도 거짓말하고, 준호 씨한테도 제대로 된 관계를 주지 못하고, 그렇게 모두를 속이면서 사는 게, 엄마는 그게 속상해.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누굴 사랑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엄마가 뭐라고 할 수 없어. 하지만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당당하게.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준호가 민수의 등을 쓰다듬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쉽게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아들인데, 제가 낳아서 키운 아이인데. 밥을 다 먹었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호 씨도 잘 먹었어요.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민수와 준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죠. 둘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어요.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소정이와는 어떻게 정리할지, 그런 이야기겠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어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이만 가볼게요. 그래. 준호도 일어났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민수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또 올게요. 응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이 커밍아웃을 했고, 저는 밥을 먹였습니다. 이게 정답이었을까요?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거짓말 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소정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만뒀습니다. 그건 민수가 할 일이니까. 저는 그냥 어머니로 남아야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올 때 혼자 오는 건지, 준호와 함께 오는 건지, 아니면 소정이와 함께 오는 건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라고만 답했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을 치웠어요. 청소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었죠.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 소정이와는 어떻게 됐을까? 이혼하기로 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죠. 민수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엄마. 민수가 힘없이 웃었어요. 들어와. 민수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죠. 저는 차를 끓여왔어요. 민수 앞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정이랑은 어떻게 됐어? 민수가 찻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역시나였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듣고 나니 마음이 무겁더군요. 소정이는 뭐래? 처음엔 화냈어요. 당연하겠지. 자기를 속였다고. 거짓말쟁이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담담해졌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작년에 제가 말했을 때부터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저 나쁜 놈이죠. 아니야. 그런데요. 소정이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준호한테도 미안하고.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다 제 잘못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수 옆으로 갔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엄마. 민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기대온 게 어렸을 때 생각났습니다. 힘들 때마다 제게 와서 안기던 모습. 이제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엄마가 필요한 아이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수가 몸을 일으켰어요. 엄마 밥 먹을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상을 차려서 가져왔죠.
둘이서 밥을 먹었어요. 민수는 잘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는 것 같았어요. 많이 먹어. 살 빠졌더라. 괜찮아요, 엄마. 민수가 억지로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 오늘 집에서 자고 가도 돼요. 물론이지. 내 방 그대로 있어. 민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민수는 준호와 계속 만날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봤죠.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생각만 났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물 마시러 나갔어요. 부엌으로 가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저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응, 괜찮아.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이해해 주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준호겠죠. 너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할 때 나오는 목소리. 나도 보고 싶어. 내일 보자. 응, 잘 자.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죠. 민수가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엄마, 안 주무세요. 물 마시러 나왔어. 민수도 부엌으로 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냈어요. 둘이서 물을 마셨죠. 민수야. 네, 엄마. 너 행복해. 민수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그렇겠지. 하지만 준호랑 있을 때는요.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는 행복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엄마.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행복한 게. 민수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자, 이제 가서 자. 내일 또 준호 만나야 하잖아. 민수가 웃었습니다. 네, 잘 자요, 엄마.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죠. 이번엔 잠이 왔어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민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죠. 식탁에서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준호 만나러 가요. 그래, 가. 같이 점심 먹기로 했어요. 잘 먹고 와. 민수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밥을 다 먹고 민수가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민수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그냥 이대로 지켜봐야 할까? 아니면 뭔가 해줄 게 있을까? 잘 모르겠더군요. 그날 오후였어요. 소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응, 소정아. 혹시 시간 되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물론이지. 어디서 볼까? 제가 어머니 댁 근처로 갈게요. 카페에서 봐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집 근처 카페로 갔어요. 소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왔구나. 네, 어머니. 소정이 커피를 밀어줬어요. 제가 시켜뒀어요. 고마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소정이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많이 울었나 봐요. 어머니, 죄송해요. 왜 내가 미안해해? 제가 민수 오빠를 잘 못 봤어요.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수가 숨긴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소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알았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뭐라고?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민수 오빠가 준호를 좋아한다는 거. 하지만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저랑 가정을 꾸리면 준호를 잊을 줄 알았어요. 소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오빠는 계속 준호를 만났어요. 저한테 거짓말하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정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화났어요. 배신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오빠도 힘들었을 거라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소정이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놔주기로 했어요. 이혼해주기로요.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정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행복해야지. 네, 그럴게요. 소정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 민수 곁에 있어줘서. 둘이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소정이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소정이 가방을 들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소정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착한 며느리였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금 준호와 함께 있겠죠.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것. 민수의 삼토, 소정의 삼토, 그리고 제 삼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죠. 엄마, 오늘 준호랑 잘 만났어요. 다음에 같이 인사드리러 갈게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문자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엄마도 사랑한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계속 민수의 엄마로 남을 거라는 것.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엄마는 엄마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민수 주려고 담근 김치. 이제 언제 줄 수 있을까요? 준호도 함께 올 때 주면 될까요? 생각만 해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천천히. 하나씩.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 정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언제쯤 다시 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요? 궁금했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도 살아야죠. 어머니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응, 엄마는 괜찮아. 너는 어떠니? 힘들지만 괜찮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서류도 많고, 정신 없을 거예요. 준호는 어떠니?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배고파요 하던 모습. 친구들이랑 놀다가 무릎 깨지고 울면서 오던 날. 대학 합격증 받고 기뻐하던 얼굴. 결혼식 날 정장 입고 서 있던 모습. 전부 제 아들이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죠. 민수와 준호였어요. 둘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웃었어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둘이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과일 선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받아서 부엌에 두었죠. 거실로 돌아왔어요. 민수와 준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하지만 이젠 좀 달랐어요. 더 가깝게 앉아 있었죠. 숨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차를 끓여왔습니다. 둘 앞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희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이혼이 다음 달에 확정돼요. 그렇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리고요. 민수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저희 같이 살기로 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같이 산다고. 네. 준호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다음 주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같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것. 엄마 괜찮으시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요? 응.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알아챘죠. 엄마. 괜찮다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고 가. 부엌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민수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겨우 붙잡았어요. 밥을 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더군요. 슬퍼서 우는 건지, 화가 나서 우는 건지, 그냥 막막해서 우는 건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상을 차려서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먹어. 민수와 준호가 식탁으로 왔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기 시작했죠. 침묵이 흘렀어요.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민수가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화나셨어요. 아니야. 그런데요. 아니라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저희 때문에 힘드시죠?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를 봤어요. 힘들지? 어떻게 안 힘들겠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너희가 행복하면 돼. 엄마는 그것만 봐라.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민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민수가 준호를 봤어요. 준호 씨 잘못 아니에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죄책감에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준호 씨. 네 어머님. 준호 씨 잘못 아니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니까. 준호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밥을 다 먹고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 이만 갈게요. 벌써. 네 준호가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렇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했죠. 저도 따라갔습니다. 민수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사하면 꼭 놀러 오세요. 응 갈게. 준호도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가.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왜? 사랑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사랑해.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저도 민수를 안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수가 몸을 뗐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민수와 준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복도 쪽을 보면서 둘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죠. 식탁에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일어나서 치워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죠. 아직 이른 시간인데 왜 이렇게 늦게 느껴지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서 봤습니다. 친구였어요. 오랜만에 연락 온 거였죠. 영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잘 지낸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힘들다고 해야 할까?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나중에 답하면 되겠죠.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민수가 준호와 함께 산다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친척들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남자랑 산다고. 상상만 해도 힘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어요. 행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았죠. 부엌도 정리했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지러웠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만 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11시.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 생각만 났습니다. 준호와 함께 웃던 모습, 손을 잡고 있던 모습, 전부 낯설었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였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아들이 행복한 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픔도 언젠가 지나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꿈이었죠.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꿈. 민수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 저기 봐요. 뭘 가리키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꿈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자면서 울었나 봐요. 얼굴을 씻으러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어요. 혼자 먹을 밥. 익숙해져야 했죠. 이제 민수는 자주 오지 않을 테니까. 준호와 함께 살면 저를 찾아올 시간이 없겠죠. 밥이 다 됐습니다. 상을 차려서 혼자 먹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청소를 시작했죠.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청소를 마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죠. 그리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사 다 했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시간 되실 때 놀러 오세요.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할까요? 잘 모르겠더군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알았어.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쓸 말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언제쯤 이 무게가 가벼워질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사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오실 수 있으세요? 집들이 하려고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준호와 함께 사는 집에 손가락이 멈춰 있었어요. 답장을 쓰지 못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부담 가지지 마세요.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 문자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죠. 어머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갈게 몇 시에 가면 돼? 민수에게서 바로 답이 왔어요. 정말요 엄마. 토요일 낮 12시쯤 오세요. 점심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 알았어.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떨렸습니다. 준비를 해야 했죠. 마음의 준비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쳐서 피곤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고민됐어요. 평소처럼 입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챙겼어요. 김치 한 통, 장조림 한 통. 민수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가 보내준 주소를 확인했어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멀지 않았죠. 역에 도착해서 나왔어요. 주택가였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였어요. 조용한 동네였죠. 골목을 걷다가 그 집을 찾았습니다. 3층짜리 빌라. 민수가 2층에 산다고 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숨을 고르려고 했죠.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밝게 웃고 있었죠. 응 왔어. 들어오세요.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깔끔했죠. 거실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저는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준호가 받아서 부엌으로 가져갔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쪽이에요. 거실로 안내했죠. 소파가 있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엄마.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았어요. 준호는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죠. 어때요, 엄마? 집이 어때요? 좋구나. 깔끔하네. 준호가 정리 잘해요. 저보다 훨씬 깔끔해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준호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고마워요. 저는 차를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준호도 앉았습니다. 민수 옆에. 셋이서 마주보고 앉았죠.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잘 살 거예요. 저희 둘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살아야지.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님 민수 잘 보살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부탁해요 준호 씨. 민수 좀 잘 챙겨주세요. 혼자 있으면 밥도 안 먹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죠.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알아서 잘해요. 그래도 엄마는 걱정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어요. 식사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부엌으로 들어갔죠. 민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도 도와야 해요. 잠깐만 계세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부엌 쪽을 봤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요리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뭔가 말하면 준호가 웃었죠. 준호가 민수 어깨를 툭 쳤어요. 민수도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산 것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들이 행복하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세상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민수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죠. 점심이 준비됐습니다. 식탁으로 오세요, 어머님. 준호가 불렀어요. 저는 일어나서 식탁으로 갔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잡채, 불고기, 샐러드. 정성스럽게 준비했더군요. 앉으세요, 엄마. 민수가 의자를 빼줬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민수와 준호도 앉았죠. 셋이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 잘 만들었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준호가 요리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준호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죠. 밥을 먹으면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회사 일 이야기, 동네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평범한 가족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준호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민수가 저를 거실로 안내했죠. 엄마 커피 드릴까요? 응, 마실게. 민수가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와주셔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것만 봐라.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죠. 고마워요, 엄마. 저는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준호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어요. 거실로 왔죠. 어머님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없어요,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셋이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했어요. 이상하게도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요, 엄마. 응, 늦었잖아.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저녁도 드시고. 아니야, 괜찮아. 너희끼리 시간 보내. 민수와 준호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자주 올게. 정말요, 엄마. 응, 약속해. 민수가 저를 안았어요. 꽉 안았죠.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해. 준호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너희도 잘 있어.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안녕히 가세요. 민수가 난간에 기대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돌아보니 민수는 아직 서 있었습니다.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는 웃으며 다시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잘한 걸까? 가서 잘한 걸까?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민수가 행복해 보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켜고 들어갔어요. 조용한 집이었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는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더군요. 슬픈 건지 기쁜 건지. 그냥 눈물이 났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항상 행복해라.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들이 행복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미안해, 바빴어. 민수는 잘 지내. 응, 잘 지내. 결혼 생활은 어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혼했다고 말해야 할까? 남자랑 산다고 말해야 할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수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 없어. 민수 잘 지내. 다행이다. 우리 이번 주에 만날까? 밥 먹자.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언제쯤 말할 수 있을까? 아들 이야기를.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죠.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숨길 수만은 없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준비하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지나가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요? 알 수 없었지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니까, 민수의 엄마니까.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죠. 혼자 먹을 저녁. 익숙해져야 했어요. 이제 이게 제 일상이니까.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죠.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민수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 저는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살아가겠죠. 어머니로서.